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3월 25일 목요일자 순서입니다. 오늘도 뭐 그렇게 뉴스 전해드릴 꼭지수가 많지는 않아서 헤드라인 그 순서는 좀 생략을 하고 몇 가지 무슨 소식이 있나만 일단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인터파크와 제주항공, 그 다음에 와디즈라는 크라우드 펀딩 기업에서 이렇게 3자가 손을 잡고 해외 항공권 펀딩 진행한다는 소식이랑 강원도 관광 1, 2월 실적 알려드릴 거고, 의료관광 유치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공모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시아 최초로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 회원 도시가 됐다는 내용, 마리아나 제도가 백신 접종 더 속도 내서 올해 안에 전 주민 접종 완료할 거라고 밝혔고요. 스마트 쇼핑 관광 시범 사업이 본격적으로 대구 동성로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반려동물 동반한 그 숙소 검색량이 크게 늘었다고 에어비앤비 조사 결과 나온 게 있습니다. 검색량이 한 96%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주요 꼭지고요. 먼저 그 크라우드 펀딩 얘기 좀 전해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죠? 굉장히 드문 그런 일인데 코로나19 때문에도 그 원인도 있겠지만 어떤 항공사 여행사, 그 다음에 어떤 같이 합작해서 무엇인가 프로모션 말고, 이건 프로모션에 가깝지는 않죠. 좀 프로모션과는 성질이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항공사 여행사,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사 3자가 손을 잡고 해외여행 상품을 선보였다는 소식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죠. 광고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황금 연휴 해외 항공 전세기 항공권 펀딩을요, 24일, 그러니까 오전 5시 30분부터 4월 5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소비자가 구매를 원하는 상품의 펀딩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 모집 인원을 달성을 하게 되면, 몇 명이다 마감해서 그 인원 달성하면 최종적으로 결제한 후에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참여를 하는 게 좀 다른 거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패키지 행사에서 몇 명 이상 모자라면 출발 안 하고 몇 명 이상 됐을 때 출발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똑같지만 대신 소비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선참여, 후 결제 이런 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인터파크가 이번에 그러니까 인터파크, 제주항공 이렇게 일단 여행 관광 업체는 두 군데인데, 펀딩 전문 기업사가 중간에서 이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상품 내용이 뭐냐면 해외 주요 노선 추석 전세기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왕복 직항 항공권인데, 추석에 공식적으로 해외 출국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가정해서입니다. 그때쯤은 가능하겠지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가 됐건 간에 자가격리 해제 시에만 이용이 가능한 거고요. 항공권 운임은 이제 왕복 총액 기준으로 47만 원대부터 79만 원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노선별로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이 상품 가격이요, 과거 추석 연휴 기간의 평균 운임이랑 비교해도 3에서 최대 50%까지는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항공권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면 대만, 사이판, 북구옥, 보홀, 다낭, 괌 요 휴양지 주로 되고, 각 지역별 펀딩 모집 인원은 100명이래요. 그래서 항공권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서 출국하고 귀국하고, 오전 출발 및 오후 도착 이런 거 있죠. 다 다르겠지 황금 연휴 기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골든타임 일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부담 없이 다녀오는 일정으로 구성이 됐고요. 추석 시즌 양국 간 자가격리가 해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국내에 있는 호텔 4성에서 5성급 호텔 숙박권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못 가더라도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고객이 원할 경우 호텔 숙박권 대신 펀딩금을 100%또 돌려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 업체들, 그러니까 인터파크투어든 제주항공이 됐든 일단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유치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그때 돼서 가게 되면 좋은 거고 안 가게 돼도 환불을 100% 환불을 해준다는 거야. 예. 뭐 말이 좋아 이제 그러니까 말이 좀 뭐 펀딩이 들어가니까 조금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거지 사실 쉽습니다. 먼저 사전 예약하고 현금 내고 사전 예약하고 그때 못 떠나면 100%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기간 동안 일단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현금을 갖고 있어서 그 현금 갖고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현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런 방법도 뭐 묘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집 인원 달성 시 펀딩 종료 후 4일간 매일 오전 5시마다 고객이 등록한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요. 자가격리 미해제 시 말씀드린 대로 뭐 국내 호텔 뭐 즐기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4에서 5성급이라는데 어디 호텔이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신라 호텔, 그랜드 하얏트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뭐 이런 거 호텔이 되고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45평형 롯데 리조트 부여까지도 있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제공하는 다채로운 다양한 특전 사항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조금 부지런히 움직이는 그 업체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묘수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그래도 이제 조금씩 희망은 좀 보이고 코로나 탈출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마지막 막판 좀 버티려고 이렇게 좀 애쓰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이요. 강원도 여행을 여러분들 많이 가실 거예요. 특히 서울, 경기 뭐 해서 수도권 일대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바다도 있고 또 뭔가 좀 강원도는 그다지 멀지도 않으면서 뭔가 좀 그래도 여행 같은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잖아.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강원도 관광의 어떤 그 통계를 보면 사실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내륙의 관광의 표준,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요때쯤은 이렇게 좀 움직이는구나, 추세. 그러니까 국내 내륙 관광의 추세의 어떤 표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는 강원도 관광 데이터예요. 그래서 강원도 관광재단에서 그 격월로 그 자체 강원도 그 데이터, 관광 데이터를 좀 발표를 하는데,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 관광객, 그다음 KT통신 데이터와 그다음에 BC카드 데이터를 기초 데이터로 하는데 관광재단에서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 관광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대요. 두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먼저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었던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올해 2월은 외국인 관광객은 대폭 감소. 당연히 외국인은 감소했겠지. 인바운드가 수독됐으니까. 하지만 내국인 관광객은 증가했대요. 그래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전체 관광객은 오히려 9%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9% 증가의 요인의 대부분은 국내 여행객들이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올 1월, 2월 내국인 관광객 수치를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더라도 1월은 33%, 2월은 약 16%로 줄었지만 감소 수치는 점차 폭은 줄어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줄었지만 하지만 감소폭도 줄고 있다. 긍정적인 신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18개 시군별 관광 동향 비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릉시가 올 1월에서 2월 도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평균 214만 명으로 가장 많았대요. 강릉은 아무래도 이제 커피 거기 또 안목해안 해변이 있고 즉 워낙 많이 가요. 예. 이어서 원주, 춘천, 속초, 평창 요 정도 됐고 순서가 올 1월 대비 2월에 강원도를 방문한 관광객 증가율은 정선군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 홍천, 고성, 속초, 강릉, 동해시 요 정도로 됐고 스키장을 보유한 호텔 리조트 방문객이 한 최대 60% 이상 증가를 한 것으로
기인을 하고요. 이제 관광객이 어디서부터 왔냐를 보면 올해 1월에서 2월은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평균 20만 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했대요. 그리고 서울, 송파, 강남, 경기, 화성, 성남, 분당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톨게이트나 뭐 그런 거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꼭 남양주시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해석하기보단 그곳을 지나쳐 온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대비 올 1월은 8% 감소, 2월은 21% 증가를 보였으며 수도권 동남부 지역 인근 편리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강원도를 많이 찾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만큼 소비를 했냐 보면 1, 2월은 전년 대비 관광 소비 규모와 소비력이 위축됐고 뭐 저녁 시간대 소비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 향후에도 이제 야간 관광, 밤에 하는 나이트 투어리즘, 야간 관광 활성화 등 야간의 관광객 활동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자체 평가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강원도, 특히 강원관광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야간 관광의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로랜다. 앞으로 관련한 여러 가지 상품이나 컨텐츠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기대도 되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일단 제주도는 제껴 두는 거예요. 항상 국내 여행할 때는 얘기할 때는 그 국내 관광에서 그나마 좀 그나마 잘 볼 수 있는 곳이 강원도가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의료관광 유치업체의 코로나 위기 극복,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의료관광객 유치 기반 강화 위해서 올해도 2021 의료관광 전문 유치업체 육성 지원 사업 공모를 합니다. 26일부터 4월 16일까지고요. 의료관광객 전문 유치업체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 의료기관 추천, 행정, 한국 체류 및 출국 등을 돕는 업체로 이번 공모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타 기관 유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타 기관에 제출된 사업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참가할 수 있고요. 접수 신청서 사업계획 이메일 보시면 됩니다. 저희 텍스트 뉴스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선정 업체는요. 종합 심사 점수에 따라서 최우수 우수 업체로 구분해서 최대 3천만 원, 2천만 원 마케팅 및 디지털 전환 지원금 해드리고 선정 업체는 최대 지원금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서 사업비로 활용해야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텍스트 뉴스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 서울이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 회원 도시로 가입이 됐대요. 생소하시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많이 봤어도 하이브리드 시티는 뭐야? 하이브리드 시티. 그러니까 뭐 만능이란 얘기인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 회원 도시로 가입됐다는데 글로벌 회원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하이브리드 미팅 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헤이그, 스위스 제네바, 체코 프라, 캐나다 오타와 4개 도시가 모여서 처음으로 설립을 했대요. 최근에는 호주 시드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과 함께 서울이 회원 도시로 합류를 했는데 각 도시의 컨벤션 뷰로가 주도적으로 화합, 마이스 업계 내에서 경쟁이 아닌 상생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설립된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는 온라인 및 하이브리드 형태의 행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트렌드에 맞춰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구나. 예. 자,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마이스 행사 수요자 및 공급자에게 하이브리드 이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예. 또한 하이브리드 이벤트의 발전을 위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병행 행사가 가능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지 파트너와 연결하는 등 하이브리드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과 2월에는요. 회원 도시와 자문단으로 참석한 글로벌 PCO 그리고 마이스 시설 및 서비스 업체 관계자와 함께
총 2차례의 워크숍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워크숍에서는 현재 마이스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 그리고 미래 하이브리드 멀티 허브 이벤트, 그러니까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하나의 행사를 개최하면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모두 활용하는 행사가 요 허브 이벤트입니다. 예. 요거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유됐다고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하이브리드 시티 얼라이언스의 주요 방향을 탐색하고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관광업계로 줄여서 보면, 우리 관광업계도 무슨 매년 뭐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투어리즘, 뭐 무슨 박람회도 많고 관광전도 많고, 아니면 뭐 우리 관광 산업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 이렇게 무슨 무슨 학회 이렇게 많잖아요. 박람회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코엑스나 이런 데 보면 3년치 스케줄이 이미 다 꽉 차 있었잖아, 원래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행사인데,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한번 개최되면 거기에 동반돼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주위에 호텔, 음식, 여러 가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우리 관광업계에서는 마이스 산업이나 PCO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한 큐에 크게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린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온라인으로도 열리고 오프라인으로도 열릴 수 있는데, 이런 형태들이 마이스 산업이 하이브리드 형태로 열리면 사실 예전만큼의 부가가치를 크게 창출할 수는 없겠지요. 온라인이니까. 그런 측면도 사실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런 얼라이언스 가입을 서울시가 했다는 거는 향후 좀 미리 대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변하겠지만, 또 그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좀 앞서 나가려면 서울이 지금 이번에 한 것처럼 좀 미리 좀 이렇게 움직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차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업계의 산업, 관광산업에 관련한 어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른 분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내일 목요일 저녁 8시 유튜브 여행중개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안녕!